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소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캐딜락의 엔트리 SUV죠. XT4입니다. 캐딜락이 SUV 제품군 확장에 아주 주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XT5를 시작으로 XT6 또 에스컬레이드도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막내 역할인 XT4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캐딜락 판매 주력이 될 아주 효자 차종이기도 하고요. 진입장벽을 낮춰서 캐딜락 팬을 만들기에도 아주 주력할 제품이기도 하죠. 과연 이 XT4가 어떤 특징 또 가치를 보여줄지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 전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번에 봐도 캐딜락 차임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 특징은 역시 세로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주간주행 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캐딜락 차종 세단이죠. 뭐 CT4나 CT5처럼 과격하게 무언가 강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크기의 이 주간주행등,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반대로 뻗어져 있는 헤드램프 디자인 역시 굉장히 좀 세련됐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고, XT5와 확실히 캐릭터 라인을 같이 이어가면서도 좀 통일감을 준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단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캐딜락만의 이 방패 모양 로고를 그대로 큼직하게 똑같이 그릴의 디자인 패턴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범퍼의 모습도 뭐 그렇게 뭔가 입체적이거나 화려한 느낌은 좀 덜한데요.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 소재에서 굉장히 차를 잘 만들고 좀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만들 줄 아는 브랜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전면부 지금 보시는데 크롬 그릴이 크롬 도금이죠.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화려함을 나타내는 부분은 다 이렇게 유광 블랙으로 다 처리를 했고요. 좀 화려하게 앞모습을 꾸미고 싶으면 이 테두리를 크롬으로 쓰고 이 안쪽을 좀 입체적인 좀 과격한 패턴의 무광 그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캐딜락 특히 XT4 같은 경우는 정반대예요. 이 겉에 부분을 살짝 세틴 느낌의 무광으로 처리를 했고요. 안쪽을 또 굉장히 밝은 또 유광의 블랙으로 처리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살짝 그 발상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조금 더 감각적으로 차를 만들 줄 아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XT4의 특징, 이 보닛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민자로 해도 됐을 법한데 살짝 돔 형식으로 한번 부풀려 얹어 놓았죠. 그리고 이 양쪽에는 굉장히 깊게 마치 우리 종이접기를 하듯이 아주 날카롭게 접어져 있는 이 캐릭터 라인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정 가운데에도 꽤 진한 굴곡을 넣어서 그런지 진짜 젊어 보이고 한층 더 좀 세련되고 좀 역동성 있는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보닛의 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옆으로 넘어와서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캐릭터 라인, 특히 전체적인 쉐입이 누가 봐도 캐딜락 차다라는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이렇게 미국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호박등도 있고, 휠이 20인치 사이즈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20인치야?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적당한 크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차라든지 휠하우스 전체적인 굴곡이 크다는 뜻이겠죠. 휠 디자인은 무난무난해요. 나름 세련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안쪽에 특이하게 브레이크 패드를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브레이크 제조사 건은 아니지만 나름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 놓았다, 하나의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지, 팬더 부분에 배지를 붙여 놓은 것도 특징이고, 캐딜락 차들도 전체적으로 이 사이드 미러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게 뽑아내거든요. 이렇게 띄어져 있죠. 요런 디자인.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진하게 흐르는 이런 캐릭터 라인들, 이 대부분의 이 C필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날카롭게 되어 있죠. 다양한 요소들이 누가 봐도 캐딜락의 패밀리 룩을 아주 잘 형상화했고, 단번에 봐도 아, 캐딜락이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역시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똑같이 굉장히 통일감을 잘 맞추면서도 고급스러운 모습을 잘 표현한 게 역시 유광 블랙이에요. 이 차는 크롬 도금을 진짜 어디에도 쓰지 않았어요. 유광 블랙으로 거의 다 처리를 했죠. 피아노 블랙이라고도 하는데, 사이드미러 커버를 비롯해서 이렇게 몰딩 부분, 아주 다양한 이 몰딩 부분, 그 다음에 루프렉도 검정색으로 칠했고, 이 아래쪽에 이 사이드 스커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전부 다 피아노 블랙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뭐 라이벌 같은 부분이 이런 데는 약간 좀 반무광 재질, 금속 소재, 여기도 막 크롬 도금을 넣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블랙으로 꾸며 놓으니까, 게다가 시승창 빨간색이라 그런지 이 건빨 조합이 정말 젊은 인상을 풍기기에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앞과 옆은 누가 봐도 캐딜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뒤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좀 과하게 말하면 파격적입니다. 그 중심에는 요 깊게 내려오는 세로형 테일램프가 한몫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클리어 타입으로 구성을 했는데 특히 이 안쪽에 디자인 패턴이 지금까지 캐딜락 차에서는 잘 살펴볼 수 없었던 무언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아주 센세이션한 이 디자인 패턴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차는 역시 미국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깜빡이 등이 굉장히 시뻘겋게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XT4 배지를 비롯해서 AWD 1460구동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고, 여기 아주 독특한 자기네만의 장명법이기도 한데 350T라는 또 트림명 배지를 또 붙여 놓았네요. 트렁크 라인 같은 경우는 바로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한번 비스듬하게 꺾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당차면서도 뭔가 좀 당돌한, 좀 단단한, 볼드한 이미지를 주기에 아주 매력적인 것 같고요. 와이퍼 같은 경우는 우리 소렌토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가 요 위쪽에 마련이 되어져 있고, 범퍼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이 플라스틱 몰딩 부분이 꽤 높게 위치해져 있어요. 이를 통해서 확실히 뭔가 SUV다 라는 이미지 특징을 잘 부각시킨 것 같고, 두 개의 사각 배기구가 생각보다는 크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역시 페이크 아니에요. 다 뚫려져 있고 아주 이쁘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유광 블랙으로 살짝 처리를 해 놓았다는 점 외관의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XT4의 외관은 가볍거나 패션카의 이미지보다는 정말 도심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개성 가득하면서도 아주 당당한 존재감을 알리는 디자인이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XT4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소형 SUV답게 공간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주 광활하다라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센터 페시아라든지 대시보드 구성이 요즘 캐딜락을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적으로 아주 이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표적으로 이 대시보드가 부드럽게 내려오는 이 형상을 비롯해서 이 송풍구의 디자인,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전체적인 이 형태, 쉐입이 너무나도 이쁘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휠도 나쁘지 않고 버튼류, 특히 이 아래쪽 공조장치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CT4라든지 CT5에서 많이 봤었죠. 오히려 세단보다는 이 SUV에 들어오니까 살짝 틸팅 방식의 이런 버튼류의 모습도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화면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에 인포테인먼트 구성이라든지 반응도 충분히 느리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예. 아주 불만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보다 이 계기판에서의 아쉬운 점이 더 눈에 띄어요. 이 바늘 계기판, 물론 가운데 큰 화면이 있긴 한데 요즘 차들과 비교해서는 살짝 좀 올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캐딜락이 아예 못 만드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예전 CTS 같은 경우는 완전 풀 디지털에다가 무슨 모드 바뀔 때마다 진짜 전투기 조종석 와 있는 듯한 그래픽을 보여줬어요.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도 커브드 디스플레이에다가 너무나도 이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아무리 엔트리급 SUV라고 해도 이런 바늘 계기판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늘 계기판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말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세요. 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면 될 것 같고, 이외에 센터 터널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미닫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나름 좀 깊고, 그 다음에 안쪽에 고급스러운 스웨이드로 마감을 해서 잡소리도 안 날 것 같아요. SD카드, USB도 일반 USB, 또 C타입, 그 다음에 12V 소켓 잘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닫아놓고, 옆에는 컵홀더. 크기가 여유로워요. 깊네. 여유롭고, 그다음에 전자식 변속기 역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깔끔한 구성을 잘 보여주죠. 아래쪽에는 캐딜락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물론 터치로도 잘 되는데 여기도 필요할 때는 이거 사용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버튼들이 위치해져 있고, 한 가지 특이한 게 콘솔 박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크고 길어요. 요 근래 이렇게 긴 콘솔 박스를 가진 차를 제가 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쫙 열면 굉장히 깊은 트레이라든지 아주 쓸데없는 짐들이 많네. 이렇게 트레이가
꽤 깊게, 그리고 여기 12V 소켓 하나 더 있고요. 여기에 휴대폰 이렇게 세로로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콘솔 박스가 특이한 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뭐 통풍 시트라든지 뭐 핸들 열선이라든지, 구성면에서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보스 오디오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뭐 잘 꾸며져 있고, 그것보다도 이 편의 기능보다도 더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역시 이 소재 그리고 마감의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차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가 있고요. 심지어 엔트리급 SUV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마감을 해 놓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치 형태 뭐 삐죽삐죽하거나 불균형 같은 모습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 가죽의 질감 이뻐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에 이 탄소 섬유 패널 디자인, 탄소 섬유 디자인의 이 패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구성면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티가 역력합니다. 확실히 캐딜락은 프리미엄 브랜드다라는 인식을 이 운전자 그리고 탑승자 모두에게 잘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 차만의 특징이죠.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시야를 뒤쪽에서 볼 때 조금 유용할 것 같고요. 뭐 얼마나 자주 사용할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죠? 이렇게 오케이. 자, XT4에 2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2열은 장단점 차이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우선 좋은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간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무릎이나 머리 윗공간이 이 겉에서 차 크기 봤을 때랑은 확실히 안에 들어오니까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안쪽에 보이시나요? 굉장히 깊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발을 넣고 뭐 뺐다, 전체적으로 좀 발을 길게 넣고 뺐다 하기에도 유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참 만족스러워요. 특히 이 개방감을 넓히는 파노라마 선루프도 생각보다는 큼직한 면적으로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거 전체적으로 공간감을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점은 장점 조금 더 얘기할게요. 송풍구라든지 열선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USB 단자 2개, 그다음에 스피커도 여기 위아래로 이렇게 마련을 해 놓았다는 점. 전체적으로 편의 기능 이 면에서는 그래도 엔트리 SUV임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아주 잘 넣어 놓았다. 한국 사양을 뭐 아주 좋게 잘 구성을 해서 갖고 왔다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 이제 얘기를 드려야죠. 저는 이 시트의 등받이 각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리클라이닝은 없습니다. 리클라이닝도 없고 전체적으로 조금 각도가 높아요. 살짝 고추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이 차의 뒷좌석에 앉아서 이동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저절로 엉덩이가 이렇게 빠질 것만 같아요. 이런 부분이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이 수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어 패널도 500ml 생수병 딱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수납 공간도 많지가 않고, 여기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트 자체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컵홀더 2개, 뭐 여유 공간이랄 건 없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은 살짝 아쉽다 라는 게 좀 아쉬운 단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트렁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XT4의 트렁크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전동식으로 열리죠. 공간, 저는 개인적으로 100점 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영상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뭐야 작은데 뭐가 100점이라는 거야 하겠지만, 이 급의 이 정도 크기의 라이벌 SUV 다 요 정도 공간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만점을 드릴 수 있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네모 반듯해서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2열을 폴딩했을 때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완벽한 풀플랫이 됩니다. 이렇게 풀플랫이 완벽하게 되는 차 SUV 찾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거 각도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캐딜락의 SUV 계열들이 거의 다 이렇게 완벽한 평탄화를 보여주는데 XT4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를 비롯해서 차박을 하거나 차에서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트렁크는 100점입니다. 100점.
네, 캐딜락 XT4 주행 느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4기통 2.0L 이제 직분사 가솔린이죠. 여기에 트윈스크롤 터보 엔진을 얹어서 최고 출력 238마력, 최대 토크 35.7kgm를 발휘합니다. 변속기는 9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고요. 이제 AWD 이제 4륜구동 시스템까지 아주 알차게 넣은 제품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발진 가속기 뭐 성능이라든지 이 숫자상의 출력은 뭐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아요. 무난한데 기본적으로 발진 가속력 역시 무언가 되게 빠르거나 아니면 되게 자극적이다 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밀고 나가는 느낌을 보여주죠. 가속 페달의 반응도 그렇고요. 스로틀의 양도 생각보다 그렇게 민첩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뭐 아주 더디거나 답답한 건 더더욱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더 이게 뭐 스포츠 세단이라든지 뭐 CT4랑은 완전히 다른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한결 여유롭고 차분하게 직진 가속력을 좀 뽑아준다 라는 게 이 차가 갖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무난하게 이 도로 상태 앞차와의 흐름에 맞춰서 편하게 가속 페달 그리고 이 속도를 올려 나가면 생각보다 아주 만족스러운 경쾌한 경쾌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주행 느낌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느낌을 받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숙성이 엄청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가 너무 조용해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도 뭐 기본으로 넣었고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더 정숙성을 높이기 위한 흡차음제 보강 역할을 많이 한 게 특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좋은 정숙성을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진짜 이 캐딜락 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보여줘야 하는 아주 부드럽고 또 뭔가 여유롭고 고요한 소리 없이 강하게 질주하는 이 느낌이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이 정숙성이 더해져서 그런지 이렇게 직진 주행 감각 능력이 한층 더 좀 매끈하게 기분 좋게 운전자로 하여금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아도 RPM이 많이 뛰긴 뛰지만 엔진음이라든지 거의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 칸지붕 19 특히 이 세단 계열이었죠. CT4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엔진음이 아주 잘 들어와서 뭐 좋게 말하면 좀 더 역동적인 스포츠 세단의 이미지를 보여줬고 조금 아쉽게 말하면 좀 시끄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차는 급하게 속도를 전개해 나가도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게 거슬리는 소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변속기도 참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9단 자동 변속기가 꽤 다단화가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실용적인 구간에서 최대한 기어비를 탄탄하게 조여놔서 그런지 단수 변속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 과정에서 충격이라든지 뭐 크게 거슬리는 걸리는 포인트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뭐 요즘 나온 CT4, CT5라든지 다양한 캐딜락 라인업과 비교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세팅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2.0L 이 엔진 그리고 9단 자동 변속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이 차를 구입하고 운전하는 소비층을 겨냥했을 때 충분히 아주 좋은 이상적인 세팅 능력으로 만족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승차감입니다. 정말 좋거든요. 왜 이렇게 좋지?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매력이 아주 넘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대형 SUV죠. XT6에서 먼저 사용했던 액티브 스포츠 세시를 바탕으로 또 CDC라고 하죠. 또 댐핑 컨트롤 기능이 포함된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프링 서스펜션 하나만 넣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불규칙한 노면 그리고 뭐 맨홀 뚜껑이라든지 요철을 지날 때도 차가 불안함 없이 최대한 탄탄하게 아주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정말 최상의 아주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준다라는 게 이 차가 갖고 있는 하나의 강점이자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조수석 그리고 2열 탑승자 모두에게 아주 고른 승차감, 이 만족감을 주는 면에서 확실히 이 캐딜락 역시 미국식 프리미엄 브랜드답다라는 생각을 아주 잘 들게 하는 하나의 좀 매력적인 킬링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에서 오는 피드백, 뭐 핸들링이라든지 코너링 반응은 무난무난합니다. 뭐 아주 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전형적인 딱 이 도시명 SUV가 보여줄 수 있는 뭐 아주 균형점, 알맞은 세팅 능력을 잘 보여준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이 제동 능력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도심 가다서다 많이 도심 또 노란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를 쫙 밟는데 생각보다 좀 민첩하지는 않아요. 살짝 둔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정도거든요. 특히 이 초반 브레이크 담력이 뭐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어서 묵직함도 있고요. 그래서 내 차로 좀 굴리면서 좀 많은 적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에서 설명드렸듯이 엄청나게 새빨간 되게 느낌 있어 보이는 캘리퍼를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브레이크 담력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또 인상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행 모드는 꽤 많습니다. 투어, AWD, 스포츠, 오프로드 이렇게 4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아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2륜 구동 쓸 것이냐 4륜 구동 쓸 것이냐 아니면 뭐 엔진 RPM을 조금 더 높게 쓸 것이냐 정도에만 차이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주행 모드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이 효율에 조금 더 만족감이 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정속 주행 시 일부 실린더를 비활성화해서 연료 효율을 높이는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속도에 따라서 뭐 공기 저항이라든지 냉각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액티브 셔터 그릴도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연료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좀 정속 주행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꽤 좋은 이 효율, 이 숫자, 트랙 컴퓨터상 연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 효율 부분에서의 조금 더 만족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양한 부분에서 캐딜락이 조금 더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고 이런 기술을 넣었다라는 점 분명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겠죠. 네, 기본적인 고속 주행에서의 능력도 수준급입니다. 네. 이 호쾌하게 속도 바늘을 올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안정감도 기대 이상으로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역시나 이 풍절음이라든지 바닥 소음이라든지 엔진음이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듣기 거슬리는 소리를 너무나도 잘 잡았네요. 예, 이 정숙성이라는 부분에서의 만족이 너무 커서 다른 것들도 뭐 충분히 참 좋은 능력을 발휘하지만 정숙성이 참 두드러지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T4 국내 판매하고 있는 이 차 같은 경우는 북미 사양 중에서도 아주 높은 그레이드의 트림을 갖고 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격을 많이 세이브를 해서 한 600만원, 700만원 이상 저렴하게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말이죠, 국내 소비자분들이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 가격은 5,500만원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캐딜락이라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 그다음에 뭐 마사지 시트라든지 뭐 10개가 넘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 그다음에 이런 신기술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에서 부족할 것 없는 편의 및 안전 품목을 대거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에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점,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 확실히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엔트리 수입 SUV를 사는 소비층은 명확하죠. 무언가 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도심에서 내가 편하고 좀 고급스럽게 좋은 상품성을 갖추고 운전을 하길 원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아주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 이 캐딜락의 최신 기술이 맞물려서 아주 좋은 선택지가 하나 더 추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승차처럼 아주 이쁜 빨간색이라든지 나만의 개성을 나타내는 유채색으로 구입을 하셔도 너무 매력적일 것 같고요. 이 차박이라든지 차크닉이라든지 정말 이 풀플랫 시트 하나만 보고 있으면 당장 이 차를 갖고 도심은 물론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도 참 알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전자식 계기판만 좀 나중에 바꿔주길 바라면서,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